설레기도 하고요. 학교 현장에 이제 나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두려움도 앞서면서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합격을 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저에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재수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초수 때 같이 스터디했던 선생님께서 이미정 선생님 그 문제 스타일이 이명 스타일하고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추천을 듣고 그럼 한번 강의를 들어보자 싶어서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고요. 특히 저는 강의를 신청하고 나서 흔들림 없이 이미정 선생님만 믿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정 선생님께서는 오개념 없이 명확한 강의가 저에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강의 내용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명확하게 안내해 주셨고 카페와 같은 곳에서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오개념들을 이미정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모두 다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답안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미정 선생님께서 과제하고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직접 첨삭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답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불안함을 없애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초수 때 임용시험장에 가는 그 제 길에 제 모습이 정말 초라했습니다.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해서 초조해하면서 시험을 봤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하게 기억납니다. 이 모습을 잊지 않고 재수 때 불안에 떨었던 제 초라한 모습이 절대 두 번째 시험장에서는 없으리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제가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을 상반기에 모두 채웠습니다. 특히 이 불안한 부분, 특히 부족한 부분은 상반기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내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던 즉시 저는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둘째, 출제자의 시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를 푸는 기술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문제를 푸는 응용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응용력이 부족한 걸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자는 게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낼 때 어떠한 답을 원했을까? 라는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했고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심화 강의 범위에 맞춰서 이미정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과제,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670제 교재도 함께 풀어보았고요. 저는 그 기출문제까지 파트별로 나눠서 문제를 풀며 출제자의 시선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시험장에서는 되게 간단하고 빠르게 출제자의 시선이 보였고 저는 시험이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이 출제자의 시선에서 문제를 접근했던 방식이 올해 시험과 맞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우선 이 질문은 제가 합격 수기에 자세히 적어둔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 때 불안했던 이런 요소들을 재수의 상반기에 채웠습니다. 불안했던 요소는 이제 교육과정, 또 개론서를 읽지 않았던 부분, 또 교과서를 많이 보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화성학의 뒷부분, 그러니까 전쪽 파트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상반기에 채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은 노래를 모두 붙여서 타이핑을 치며 백지 쓰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론서를 읽을 때 목차를 쓰면서 읽었는데요. 그 방법은 목차만 쓴 것이 아니라 개론서를 읽으면서 목차를 쓰면서 개론서 내용 중에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나 생소한 내용을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론서를 다 읽고 난 뒤에 그 목차 노트만 살펴보면 내가 약한 부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한 번에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찾는 용도로 개론서를 읽었습니다. 특히 이 개론서를 읽는데 속도가 조금 당겨지길래 그때부터는 이미정 선생님이 유튜브에 제공되고 있는 교과서 분석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냥 강의만 들은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교과서 강의를 먼저 들은 다음에 그 해당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었는데, 읽을 때에는 조그만 글씨까지도 한 줄도 빼먹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그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이 교과서에서 내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었구나 라고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교과서에 나왔지만 생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소한 내용은 그냥 한 노트를 정해서 그냥 무작위로 다 적어두었고, 이 노트를 적어두면서 한번 암기를 했던 것이고, 7월쯤 가서 그 노트를 다시 한번 꺼내서 맞아,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1월부터 화성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화성학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되게 자신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정 선생님께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화성학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는 꼭 문제 푸는데 중점을 두자라는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정 선생님 이미정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꼭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을 때에는 그냥 제가 풀었던 문제를 채점 받는 식으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속도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듣고 나서 이제 제공해주신 과제도 정말 열심히 풀어서 제출했는데요. 특히 과제는 김남주 선생님께서 직접 첨삭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연조분 교재를 모두 다 채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 2월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간 내에 연조분을 1회독 할 수 있어서 제가 상반기에 채워둔 걸로 하반기까지 화성학에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가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월부터 시작되는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심화 강의에 맞춰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화 강의 범위에 맞춰서 파트별로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제가 파트별로 기출 분석을 했는데요. 4일 동안 거의 밤샘 작업을 하면서 했었어요. 제가 합격 수기에는 2010년도부터라고 적었었는데,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200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혼자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스터디를 할 걸 만들면서도. 근데 그렇게 제가 혼자 직접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진 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거에 맞춰서 파트별로 기출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출 분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풀어보고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도 확인해보지만 그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에서 조금 확대된 개념, 그리고 조금 빠졌는데 이 부분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개념을 혼자 유추해보면서 그 부분을 더 깊이 암기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상반기 공부는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문풀과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에겐 원동력과 같은 강의였어요. 특히 문풀과는 심화2 강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 모르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악보도 처음 보는 악보, 내용도 모르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아직도 난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느슨해지면 안 되겠다, 자꾸 이렇게 저를 쪼아주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달리다 보면 하반기에 더 막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반기에 힘이 더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르는 내용이 계속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더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원동력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때도 문풀반 때 그리고 모의고사 때 마찬가지로 저는 틀린 내용은 무조건 단권화를 시키는 방법을 택했어요. 오답노트를 만드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오답노트는 다시 오답노트를 볼 시간을 마련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틀린 문제를 서브노트 안에 담아 놓는다면 제가 서브노트를 회독할 때마다 그 틀렸던 내용도 함께 회독할 수 있었어요. 그 방법을 활용해서 방법을 활용할 때 적을 때도 저는 펜 색깔을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풀반 때 제가 부족했던 부분과 모의고사 때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 펜 색깔로 구분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독할 때 이 부분은 이 시기에 틀렸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 문풀반과 모의고사반은 저에게 원동력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여 이렇게 수석이라는 영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초수 때 전화 인출 스터디를 1년 내내 진행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상대방에게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데 키워드가 없이 모든 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를 발견하고 저는 재수 때 5월까지는 그 어떤 스터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스터디했던 시간만큼 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혼자 하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점점 나 혼자 외톨이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지? 함께 스터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악곡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악곡 스터디는 단순하게 이 악곡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었고요. 이 악곡에 대한 특징, 악기 편성, 그리고 이 악곡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좀 기초적인 부분을 물어봤었는데 막바지쯤 가니까 거의 모의고사 수준처럼 어려웠어요.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었고 5명이서 하루에 하루씩 정해서 문제를 냈는데 하반기까지 저는 그 문제를 내는데 하루에 한 2-3시간씩 썼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정도 시간을 쓰고 또 문제 푸는데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터디한 선생님들이 모두 열심히 하셔서 시험 전날까지 진행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8월쯤인가부터 이제 부족했던 부분이 판소리였습니다. 판소리가 참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음계를 파악해서 이거 우조다, 평조다 이렇게 계산을 다 하고 나니까 추천목, 경드름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판소리와 가곡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한 것은 판소리 악보를 보고 그 악보에 나와 있는 조와 그리고 장단 같은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했고요. 가곡도 마찬가지로 진행했습니다. 이건 단기로 진행한 한 달짜리 스터디였는데요. 이 한 달 동안 무조건 다 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고 정말 판소리와 가곡은 그때 한 달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모두 완벽하게 외우고 시험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교육학 스터디라든가 기출 문제를 변형한다는 스터디는 저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경기도를 지원한 것은요, 제가 단순하게 경기도를 지금 살고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저희 언니가 유아 임용을 합격해서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저희 형부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근처에서 살기 위해서 저는 경기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실수하면 다시 1년이 되풀이돼야 되는데 어쩌지? 그런 불안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1차 점수가 컷에서 9점 이상 높았지만 2차가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될 것인지 가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너무 불안했고 매일 잠을 못 잤고 한 2시간 자고 깨고 이게 계속 반복하면서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업 실현에 대해서는 좀 할 말도 많은데요. 우선 저는 수업 실현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김남주 선생님께서도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했고, 또 이미정 선생님께서 경기도가 지도안에 쓰지 않는 지역인데도 지도안에 쓰면 첨삭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첨삭을 해주신다면 무조건 열심히 해도 냈거든요. 근데 지도안에 써서 냈는데 이미정 선생님께 소환을 당했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이제 어떡하지? 이러면서 맨 처음에 왔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제가 지도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모두 빼먹고 다르게 적고 있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도안에 쓰지 않는 지역인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도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정 선생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되게 크게 배우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도 더 열심히 지도안을 써서 매번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피드백 내용이 엄청 많았는데 후반부에 되니까 굿, 퍼펙트 라는 글자만 담긴 피드백을 받아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 실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초에 1대1로 대면으로 이제 1차 결과 발표 이후에 이미정 선생님과 김남주 선생님을 각각 만나서 앞에서 수업 실현을 하였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긍정적으로 저에게 피드백 해주시면서 이 보완할 부분과 그리고 강점을 이렇게 각각 얘기해 주시면서 잘하고 오라고 응원해 주셔서 마지막까지도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실험과 관련해서 진행했던 스터디를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해 왔는데요. 먼저 1차 결과 발표 전까지는요, 수업 실험 스터디로 매일 지도안을 하나씩 쓰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친구랑 그냥 같이 했는데요.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이 지도안에서 나왔던 조건들을 빠진 게 없는지 서로 체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을 위해서는요,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줌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실현을 실시간으로 하고 바로 앉아서 수업 나눔을 하는 연습을 일주일에 2번씩 총 4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게 수업 나눔이구나 라는 걸 조금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1차 결과 발표 후에는요, 수업 실현 영상을 주 2회 찍어서 올리고 서로 피드백해주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다른 지역 선생님들하고 진행했고요. 그리고 매일 수업 나눔 한 세트씩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 나눔 스터디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지만 경기 지역의 다른 교과 선생님들하고 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다들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되게 많이 배우면서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행했었는데요. 25분 안에 지도안을 쓰고 수업 나눔까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25분 시간 안에 이렇게 지도안을 대충이라도 작성해서 올리는 스터디까지 이렇게 해서 이 수업 실험과 수업 나눔과 관련해서 1차 결과 발표 후에는 이렇게 3가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진짜 구멍없이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 당일에는 모르는 악보가 나왔어요. 하나는 많이 들어봤는데 절대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또 한 곡은 아예 처음 보는 곡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15분이라는 시간이 항상 짧았는데 그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15분이 되게 길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악보를 몰라서 수업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조건에 대해서는 다 하려고 했고 놓치는 조건이 없었는지는 지금도 긴장이 됐던 그 기억이 많은 생각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그렇게 많이 깎이진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초수 때 실기 레슨을 받은 뒤에 꼭 그 곡을 연습해서 곡마다 따로 녹음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없고 급한 2차 때 아주 용이하더라고요. 음성 녹음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연습해야 될 곡 제목만 치면 제가 연주하고 제가 녹음했던 파일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주했던 곡이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연습을 안 하던 그 공백기가 있었더라도 유사하게 따라할 수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렇게 2차 때 실기 악곡을 상기하는 데는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민요 같은 경우는 2차 때 목을 아끼려고 자꾸 청을 낮춰서 부르게 되는데요. 내 진짜 청이 얼마나 냈었지? 라는 것도 이 음성 녹음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기 배우실 때 꼭 악곡마다 하나씩 녹음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에 충실하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즉, 강의를 밀리지 마시고 꼭 학원에서 해준다는 첨삭이 있으면 무조건 성실하게 참여하세요. 그리고 이 첨삭받은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